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역경을 감당해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그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부모의 도박 문제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모른 척 하는 것이 맞는지, 아이가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숨기려고 해도 뭔가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도박 문제가 어른의 문제이고 부모가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불가피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부모로서 이런 고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으로 보입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한 가정에 큰 충격과 위험을 가져오지만요. 그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같이 극복할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도박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연령대별로, 상황별로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침묵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자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괜찮을 것이다. 알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질 것이고 모르는 게 낫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나한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아빠는 나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하나 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요, 설명되지 않는 가족의 분위기 변화 속에서 그게 나 때문인가? 라는 왜곡된 책임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모의 침묵이나 은폐는 아이들에게 두려움, 불안,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확한 정보와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솔직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접근법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연령에 따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아들은 제외하고요.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예를 들면 만 6세에서 9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이 시기 아이에게는요.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빠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화가 자주 나고 기분이 자주 바뀌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엄마와도 가끔 다투게 됐어.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건 아빠와 엄마가 어른으로서 풀어가야 할 문제야. 핵심은요, 아이에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이 가정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 10세에서 16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도박의 개념도 간단히 설명하고 회복의 과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빠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어. 그게 바로 도박이란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걸 멈추려고 노력 중이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있어. 여기서의 핵심은요, 부모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이상인 자녀에게는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너도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너와도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어. 지금 우리 가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이때 핵심은요, 자녀를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해주면서 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 참여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 중요한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에 아이와 감정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다면 그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인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격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감정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폭로하거나 선언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황 중심보다는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야, 얼마를 땄었는데 얼마를 잃어가지고 지금 빚이 얼마고 그래서 지금 집을 팔아야 돼.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빠가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 선택으로 가족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도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니들이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 대학 보내고 니들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요, 아이에게 상당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대신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거야. 이 문제는 너와는 상관없는 아빠의 과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아빠는 그래서 지금 상담도 받고 있고 병원도 가고 있어. 돈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엄마와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어. 너희와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설명하시면 아이가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수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을 때 아이들마다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놀라서 울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감정을 너무 애써서 막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 그거 다 옛날 일이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섣부르게 수습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마시고요.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지? 많이 실망하고 화도 났을 것 같아. 또 지금 당장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지금 당장 네가 이해 못해도 아빠는 괜찮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문제를 겪고 이것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히 책임감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는요, 가족 내에 발생한 미묘한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혹은 부분적으로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혼자만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따뜻한 설명이 안정감을 주고요. 부모와의 연결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더불어서 아이에게 달라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경을 순탄히 극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고 해서 커서도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적절한 수준의 역경도 필요하고요. 이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역경을 감당해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그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면서 회복의 길로 힘차게 나가시길 응원합니다.